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잘 가져왔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우리 윤리학 학습지 잘 들고 있는지 손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흔들어 보여주세요. 네, 모두 학습지 잘 챙겨온 것 같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하나 나눠줬던 게 있는데 기억나나요? 네, 맞습니다. 태블릿 PC를 나눠줬었죠? 우리 태블릿 PC도 잘 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하나 주문했던 게 있는데 모두 여러분이 지금 모둠 대형으로 잘 앉았습니다. 5명이 6 모둠으로 전부 잘 앉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업 준비를 성실하게 해줘서 선생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성실하게 준비해준 만큼 선생님도 오늘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수업에 임하도록 할게요. 함께 가봅시다. 자, 선생님이 오늘 학습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에 한번 주목해주세요. 저기 뒷자리 상호 여기 앞에 스크린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상호 잘 보인다고 하네요. 자, 여기 영화 포스터가 하나 떠 있는데요. Me Before You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 혹시 줄거리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손을 들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볼까요? 네, 여기 앞에 휘주가 손을 들었네요. 휘주가 한번 일어나서 뒤에 친구들을 보고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휘주가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안락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안락사는 이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영화나 어떤 매체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특수한 경우가 보편화된다면 다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특수한 경우가 법으로 제정돼서 안락사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기 뒤쪽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상호는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손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기 뒤쪽에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영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정영이는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락사는요, 이처럼 지금 보셨듯이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이에요. 오늘은 이 안락사에 대해서 이 논쟁적인 개념,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앞에 학습 목표를 적겠습니다. 여러분도 윤리학 학습지를 꺼내서 선생님이 적는 학습 목표를 보고 한번 따라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안락사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할 수 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안락사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두 가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를 앞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핵심 키워드는요, 안락사, 그리고 윤리적 쟁점,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선생님이 실수로 여기 말을 하나 빠뜨렸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를 들어. 자, 이 근거에도 우리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윤리학 학습지를 꺼내서 이 학습 목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키워드를 여러분도 똑같이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는 일종의 도달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수업이 끝나면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오늘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쌤이 굉장히 안락사가 논쟁적인 개념이라 했잖아요. 특이한 방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도덕 딜레마 토론이라는 방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 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덕 딜레마 토론이? 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딜레마 토론? 토론이 우리가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딜레마라는 건요, 쌤이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예요. 여러분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죠. 선생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처럼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관련된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앞에 정말 간단하게 오늘 토론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제시할 거예요. 도덕과 관련된 문제겠죠. 도덕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두 번째로요,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갈 겁니다. 토론에 들어갈 거예요. 도입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토론을 선생님이 심화시킬 겁니다. 선생님, 그냥 토론도 어려운데 왜 심화를 시키나요, 꼭? 왜냐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알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처럼 토론에서 자기가 하는 주장은 이런 선생님이 심화시키는 그런 질문을 몇 가지 던질 건데 그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자기 입장이 좀 더 튼튼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윤리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천 어떻게 할지까지 오늘 수업의 대략적인 순서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근데 쌤이 오늘 토론 앞서서 쌤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안내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을 쌤이 관찰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고요? 쌤은 여러분들의 민주적인 의견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쌤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토론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의 의견은 튼튼해지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도덕적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 주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선생님이 앞에 토론 주제를 깔끔하게 띄워놨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법자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안락사의 법을 제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윤리학 사상을 통해서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칸트가 입법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조건들을 따졌던 거 기억나나요? 네, 여러분 모두 고개를 잘 끄덕끄덕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작년에 배운 내용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기쁩니다. 네, 좋아요. 그처럼 오늘 토론도 우리 엄격하고 신중한 분위기에서 우리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토론은 우리가 비록 친구들이지만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명료화를 시켜봅시다. 자, 안락사에 대한 그 법을 우리가 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이걸 우리가 간명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안락사를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좋습니다. 하나 한층 명료가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안락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 지금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사이에 안락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1분 동안 빠르게 한번 찾아봅시다. 네, 모두 찾았나요?
아직 열심히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시간을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 찾아볼게요. 네, 다 찾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락사의 의미에 대해서 손을 들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네, 저기 뒤에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영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영이가 정말 잘 찾았습니다. 안락사는요, 불치병이나 불의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걸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안락사의 개념을 조금 더 명료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던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생명을 단축시켜요. 그럼 이건 안락사일까요?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대답이 들려오는데요. 당연히 안락사가 아니겠죠.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킨 거는 맞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이 사람의 가족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을 우리가 가족의 동의를 받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안락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건 안락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좋아요. 안락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료가 되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나름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우리가 그냥 찬성이다 반대다 1차원적인 판단일 뿐이고 조금 더 근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야겠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사전에 나눠줬던 태블릿 PC를 한번 꺼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자료가 돼도 좋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이든 기사든 자료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7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나 과정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순회를 할 테니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선생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좀 이제 열심히 발전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성실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조 5명씩 6팀으로 나눠서 조를 만들었었죠. 지금 5명 중에 선생님이 지난 그 윤리 성적평가에서 1등을 한 사람을 우리가 사회자라고 할게요. 조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던 사람을 사회자라고 할게요. 그 사람이 사회자가 돼서 우리 각자 찾아본 자료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로 안락사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지금부터 조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시간은 똑같이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볼게요. 선생님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조는 선생님이 토론하는 걸 관찰해 보니까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구나.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안락사는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우리 학습지 한번 그 내용 윌리엄 학습지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토론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정의 모두는 선생님이 토론을 관찰해보니까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왜 그런지 쌤한테 이유를 한번 설명해볼까?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 우리 학습지를 꺼내서 거기다 한번 또 여러분의 입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토론 잠깐 멈춰주세요. 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순회하면서 관찰을 했는데요.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조도 있었고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논거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이미 적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앞에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을 보면서 한 번 더 도덕한 윤리학 학습지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은요,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자율성 논거가 제일 많았습니다. 환자의 자유다. 안락사는 환자의 선택이다라는 논거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 공리주의적인 논거였습니다. 공리주의적인 논거란 무엇이냐? 환자 가족의 그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장이 많았습니다. 자, 반대 같은 경우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무론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모두 윤리학 학습지에 잘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두 정리를 마쳤나요? 전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찬성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안락사 찬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해서 선생님이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친구들은 마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 끝나면 여러분의 생각을 반대 입장에서도 논술로 정리해보는 과제를 낼 테니까요. 네, 너무 상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찬성 쪽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자료를 하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스크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보시면 이 앞에 스크린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강력하게 정리해 볼 사람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는 웰다인법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네덜란드의 안락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자, 웰다인법은요, 하나의 소극적 안락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법은요, 적극적 안락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선생님 지금부터 또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활용해도 좋고 태블릿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웰다인법이 왜 소극적 안락사고 네덜란드의 법이 왜 적극적인 안락사인지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 잘 찾았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웰다인법 왜 소극적 안락사인지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손을 한번 들고 발표해 볼까요? 네, 여기 오른쪽 앞에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잘 말해줬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 중단인데 웰다인법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왜 네덜란드의 법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 있지?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 앞에 승훈이가 손을 들었는데요. 승훈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승훈이가 지금 정말 잘 말해주었죠.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투여 등으로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윤리학 학습지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개념이 새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좀 더 상황이 복잡해졌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러면 조별 토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안락사가 우리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 법을 제정할 것인지 한번 친구들하고 토론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의 입장을 나름 공고화시켰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진정으로 공고한 주장인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입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심화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분 했나요?